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추진과 대규모 택지 공급 등 각종 개발 호재 때문에 제주 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예정 지역인 성산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오히려 주변 지역의 땅값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땅값은 지난해 4분기보다 0.56% 오른 가운데 제주도는 6배가 높은 3.6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1%에 머물다 4분기에 4.62% 큰 폭으로 오른 뒤 올 들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성산읍 지역보다 주변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은 4.66% 오른 반면 주변 지역인 표선이 5.5%, 구자가 5.03% 상승했고 남원과 조천 지역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주변 지역인 표선이나 구자로 이제 대체 수요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토지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격을 상승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는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적고 토지 거래량이 11% 줄긴 했지만 땅값 상승폭이 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저희들이 그 땅값 상승률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한 이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역도 확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10년 동안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 지역 땅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1인당 자동차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자동차 대수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5만 7천여 대. 1년 전보다 11%인 3만 6천여 대가 늘었습니다. 현재 추세로 제주시 등록 차량이 증가하면 올 연말에는 37만 6천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시의 인구는 5년 동안 4만 4천여 명이 늘었지만 자동차는 이보다 4배나 많은 17만 대가 늘어났습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75대로 전국 평균 0.41대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원래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막 20-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차가 확실히 주차 공간 자체도 저희 집만 해도 너무 많이 막혀서 아침에 빠져나오는데도 되게 많이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친 도내 등록 차량은 44만 6천여 대. 내년이면 5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어떻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줄 거냐가 가장 급선무이고요. 이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변호사들이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명 안팎의 변호사로 특위를 꾸리고 이달 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왕벚나무의 자생지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된 왕벚나무가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숲속에 아름드리 나무가 자태를 뽐냅니다. 높이 15.5m에 밑동둘레가 4.5m. 제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왕벚나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나무에 추정되는 나이는 265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던 왕벚나무보다 65년이나 앞섭니다. 노고수라서 연령이 다 측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일정 부분 측정된 그 확실한 값을 가지고 추출하지 못한 부분을 추정해서 265년이라는 값을 추정값으로 산출해내었습니다. 이 나무는 한 해 평균 3cm가량씩 자랐고 온도가 높으면 느리게, 습도가 높을수록 잘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최고령 왕벚나무의 발견은 제주가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임을 확인하고 자연 수명을 규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에서는 교잡이 돼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주도에 이 정도의 오래된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주도는 왕벚나무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종일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자원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CBS 방송국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제주 CBS 건물 CCTV와 주 조정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특정 교회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처음 개설돼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김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지난 2월 취항한 이후 국제항공편도 잇따라 개설될 예정이어서 공항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공항 이용객들이 수화물을 붙이고 탑승 수속을 밟습니다. 신규 취항에 나선 양양 제주 간 임시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이제 계속 원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양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운행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함을 가질 수 있어서 희망사항이지만 계속 취항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중국인 전용의 제주 노선이 취항한 적은 있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개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0일까지 20회 운항하며 강원도는 이용객이 많을 경우 제주 정기 노선 개설을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23만 명의 최대 이용 실적을 보인 이후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양양공항이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양양 김해 정기 노선이 1년 만에 부활했고 양양과 상하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지난달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심양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도 다음 달 취항합니다. 오는 17일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오가는 전세기를 시작으로 국제선 부정기편이 잇따라 개설될 예정입니다. 중국 광저우하고 심양 노선이 이제 6월 말에 이제 전기편이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장가계 등에서 부정기 30개 노선도 이제 6월 말에 취항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것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공항 이용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돌아오는 경제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관광 상품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한낮엔 조금 덥다 싶을 만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여벌옷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제주 육상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낮까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낮 동안 구름만 지나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해안 지역으로는 10에서 40, 산간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고산의 기온 16도, 대정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지역은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면서 외출하실 땐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지역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5도에서 14도 나타내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차량 운행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섬지역도 쾌청한 날씨 속의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주와 김해, 인천공항에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금요일 낮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주말 동안은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에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나 경찰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숨진 여성이 실종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제주시내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200여만 원을 인출하는 한 남성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 파악을 위해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일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지난달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포츠 복권 자금 마련을 위해 어린 자매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제주 시내 한 가정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8살과 14살 자매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만 원을 빼앗고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34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5살 여자 어린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입으로 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보육교사는 학대는 인정했지만 팔을 문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신항건설에 따른 각종 피해가 명백하다며 대규모 탑동 매립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과 경제, 재해 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문예진흥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예진흥원에 대한 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연이 없는 날에도 전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장 미술품을 일반 창고에 보관하는 등 운영을 부실하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이 같은 10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주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감귤 과수원이나 유휴 경작지를 이용해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 부지의 전력 개통 연계 여부나 개발 행위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되며 오는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주 인구 증가와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2025년까지 3,769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장 8곳을 증설하고 제주시 지역에 새로 한 곳을 신설해 하루 15만 1,500톤의 하수 처리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주민이 요구하는 특색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